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잘 사는 삶, 행복한 삶에 대해서 첫 번째, 재산, 권력이 많거나 아름다우면 두 번째, 바람직하게 인생을 보내는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잘 사는 삶,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있죠. 잘못 사는 삶, 불행한 삶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바라는 바이고 모두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그렇다면 잘 사는 삶, 행복한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돈이 많으면, 재산이 많으면 가능할까요? 아니면 권력이나 아름다움이 잘 사는 삶, 행복한 삶을 보장해 줄까요? 첫 번째, 재산, 권력이 많거나 아름다우면 우선 많은 재산이 잘 사는 삶, 행복한 삶을 보장해 줄까요? 저는 과거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했었는데 상속 재산 때문에 형제지간에 원수처럼 싸우는 것을 자주 보았어요. 그들이 가진 재산이 이미 어마어마함에도 부모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 온갖 방법을 동원하더군요. 심지어 법정싸움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걸 보면서 인간의 재산에 대한 욕망이 한이 없구나. 많은 재산이 잘 사는 삶, 행복한 삶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권력이나 아름다움이 잘 사는 삶, 행복한 삶을 보장해 줄까요? 중국 4대 미녀 하면 서시, 왕소군, 양귀비, 초선을 꼽습니다. 모두 당대를 대표하는 뛰어난 미인들이죠. 그중 왕소군은 한나라 원제 때의 궁녀로 절세 미녀였어요. 한나라 때는 후궁 숫자가 3천여 명에 이르렀기 때문에 황제가 함께 밤을 보낸 후궁을 선택하는데 변학도 기생정구하듯 한 명씩 일일이 얼굴을 보고 너라고 지정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궁중화가 모연수에게 후궁의 소상화를 그리도록 하여 그걸 보고 마음에 드는 후궁을 낙점했어요. 궁녀가 황제에게 선택되면 하룻밤 사이에 팔자가 바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예쁘게 그려달라고 화가에게 뇌물을 바치곤 했죠. 하지만 왕소군만은 미모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화가에게 뇌물을 주지 않았어요. 괘씸하게 생각한 화가 모연수가 그녀의 얼굴을 실제와는 달리 매우 못생기게 그렸습니다. 그 때문에 황제가 왕소군을 후궁으로 선택하지 않았으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흉노작의 왕 선우가 한나라의 미녀로 왕비 삼기를 청해왔어요. 중국 북부에 흩어져 사는 흉노족들은 큰 골칫거리였죠. 봄부터 가을까지는 유목과 수렵 생활을 하지만 늦가을이 되면 식량을 구하기 위해 중국 본토로 밀려왔어요. 만리장성이 이들을 막기 위해 축조한 것이니 중국인들이 그들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알 수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갑질을 하고 있어 속상하시죠. 중국 사람들이 주변 국가에게 항상 갑질을 해왔을까요? 아닙니다. 흉노를 비롯한 북방 유목민족에게는 거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을이었어요. 잘못 그들의 신기를 건드리면 쳐들어오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전투력이 워낙 막강하여 국경지방이 거의 초토화되는 정도의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자진해서 막대한 공물을 바치곤 했습니다. 당시 흉노의 침략에 시달리고 있던 한나라는 흉노족의 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황제는 궁녀들의 초상화를 보고 그중 가장 예쁘지 않은 왕소군을 흉노로 보내기로 했죠.
흉노 사신이 떠나는 날 하직 인사를 하는 왕소군을 본 황제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경노했어요. 왕소군이 천하절색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보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왕소군을 보낸 후 화풀이로 엉터리 수상화를 그린 화가 모연수를 잡아 죽였죠. 황제가 얼마나 분통이 터졌을까요? 봄날씨가 겨울처럼 싸늘할 때를 가리켜 춘래, 불사춘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이 말은 왕소군이 흉노에 시집가서 사는 모습을 묘사한 시의 한 구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지, 무화초, 춘래, 불사춘. 오랑캐 땅에는 화초가 없으니 봄이 와도 봄 같지 않구나. 오랑캐 땅인 만리장성 너머 땅에는 메마른 사막으로 이루어져 화초가 자라지 않을 것이니 봄이 와도 꽃이 피지 않아 봄이 와도 봄이 온 것 같이 느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왕소군은 비록 천하절색으로 태어났지만 흉노로 시집가서 고국을 그리워하다 일찍 죽었다고 합니다. 왕소군은 천하절색이었지만 역시 잘 산 것 같지도 행복했던 것 같지도 않네요. 황제는 또 어떨까요? 정사에 힘쓰고 백성들을 위하여 할 왕이 매일 자신과 잠자리를 할 여자를 고르거나 왕소군의 얼굴을 추녀로 그렸다고 화가를 죽이는 것이나 주변객의 눈치를 살피느라 좋아하는 여자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것을 보면 절대의 권력이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걸 보면 황제도 그렇게 잘 산 것 같지도 행복했던 것 같지도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욕심 없이 사는 삶은 잘 사는 삶, 행복한 삶을 보장해 줄까요? 평생 묵묵히 농사를 지으며 아무 걱정 근심 없이 해 뜨면 일하고 해지면 잠자는 솔로의 삶은 어떨까요? 그저 그날그날을 특별한 의욕도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삶, 그것도 별로 취하고 싶지 않은 모습이네요. 두 번째, 바람직하게 인생을 보내는 방법. 어떻게 하면 바람직하게 인생을 보낼 수 있을까요? 바람직하게 인생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 한국의 선인들이라는 책에 좋은 글이 있어 옮겨봅니다. 생을 보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지내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며 지내는 것이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어딘가 모자라는 게 있으며 남는 것도 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남는 부분을 나누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무엇이 남고 무엇이 부족한가를 알아야 한다. 이 남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알아내는 것이 공부이다. 나에게는 무엇이 남고 무엇이 부족한가? 어떠한 면에서도 절대로 부족한 것과 남는 것이 있는 것이 사람이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모든 것이 평균일 수는 없다. 이 부족한 것을 얻고 남는 것을 남에게 주는 과정이 바로 공부이다. 공부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항상 확인하며 사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인데 이러한 과정 중에 자신의 모난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밖으로 모난 부분도 있고 안으로 모난 부분도 있으니 밖으로 모난 부분은 남는 부분이요. 안으로 모난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다. 이 모든 것을 깎아내어 원형에 가까운 자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공부이다. 대부분의 인간들이 부족한 것을 메우며 넘치도록 남아도는 것까지도 더욱 가지려고 애쓰지만 남는 것은 부담이 되며 부족한 것은 한이 되는 것이다. 부담이 되는 것도 한이 되는 것도 결코 가는 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부란 자신이 가져야 할 만큼 가지는 것이니 가져서는 안 될 것은 가지지 않는 것 또한 공부이다.
공부란 자신을 살펴 남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남는 부분은 부족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부족한 부분을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받아내는 것이다.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가를 알아내는 과정 다음에 오는 공부이다. 자신에게 남는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 역시 자신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낸 후의 공부 과정이다. 많이 남는다고 잘 살아온 것이 아니며 많이 부족한 것 역시 잘 살아온 것이 아니다.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고 지금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점검해보는 것이 좋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모두 자신이 남는 부분과 모자라는 부분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누어주고 또 받으면서 살아가죠. 원래 인간이란 서로 도우며 사는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더 많이 가지려 애쓰고 눈앞의 이익 때문에 진짜 소중한 것을 보는 눈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렇다면 과연 잘 사는 삶, 행복한 삶이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사람이란 누구나 남보다 나아 보이기를 원하지요.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아져서 남보다 잘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죠. 모두가 잘나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잘 사는 삶, 행복한 삶이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를 얻는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그런 일에만 온통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에게서 남는 것은 드러내고 모자라는 것을 채워서 자신을 원형에 가깝게 깎아내는 삶이 잘 사는 삶, 행복한 삶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인간의 다양한 공부 모습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